우선 오늘 이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동아대 측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우리 부경대학이 땀나고 있던 지금까지 뛰어왔던 어떤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저희가 2021년도 혁신 지원 사업의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아마 더 잘해라고 주신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앞서 우리 두 발표를 들었지만 결국은 키워드가 핵심, 또 변화, 이런 아주 무거운 주제들인데 저희 부경대학도 예외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과거 3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하나의 주제를 줄여서 교양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핵심 역량과 연계되어서 부경대학이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경대학은 작년에 2020년도 10월 19일 날 새로운 이제 총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해서 내세운 것이, 결국은 미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대학에 요구하는 사회가 무엇이냐,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어떤 융복합적인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떤 인재를 길러내자라고 하는 목표로 제2의 창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융복합 창의 인재라고 하는 인재상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핵심 역량과 모든 전공, 비교과 교양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한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앞서 우리 국립경상대학이나 또 고신대학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특히 학사 구조 개편에 대한 것들이 짧은 기간 내에 구성원들의 협의를 얻어서 진행이 된 그 학사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던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 교양 부분이 하나의 학부 대학으로, 국립대학으로서는 최초로 학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양을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1학년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다른 대학들도 저는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양 과목이 상당히 산발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균형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균형 있게 배열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복잡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2창학이라고 하는 학교 발전 계획에 대한 수정본을 낼 때 교육 과정의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공이 조금 전에 우리 고신대학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공에 대한 내용들, 소위 말하는 모듈형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핵심 역량 강화 부분들, 교양에 있어서도 핵심 역량으로 중심으로 한 교양의 균형적인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었고, 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구체화가 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구조 개편이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인근하고 있는 그 학과들을 하나로 이제 통폐합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학부제, 과거에 우리가 학부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유사한 학과들이 통합을 시켜놓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지붕, 벽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에 대한 과목을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한 학생이 그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다른 전공을 쉽게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터준 것이 이 학사 조직 개편의 아주 큰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과 대비한 그런 하나의 새로운 그 정보 융합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교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입생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드린 학부 대학으로서 하나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학사 구조 개편의 방향이었고, 이게 2022년도 3월부터 당장 신입생을 우리 학사 구조 개편된 내용으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립경상대학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어떤 학기제, 예를 들면 융합 복합 전공, 그 다음에 학생 설계 제도,
마이크로 디그리 12학점 이상 마이크로 디그리를 들으면 내가 경영학과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의 졸업장에는 마이크로 디그리가 뭐 컴퓨터 공학이 될 수도 있고 패션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다양한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학부대학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일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학부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배경은 1학년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뭐 전공의 아까 수업도 많이 안 듣고 그 다음에 뭐 교양 위주로 듣다 보니까 뭐 소속감이 없고 학교에 대한 이탈률도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좀 고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학부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진로와 관련되시는 분들, 교양에 대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신입생들로부터 이제 교양 교육부터 학생들에 대한 상담, 뭐 취업에 관련된 것들까지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학부대학의 취지입니다. 뭐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뚜렷한 성과가 있다,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아직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혹시 내년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그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되는 제도 정비, 그 다음에 뭐 교과목에 대한 편성 절차.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역량 기반으로 교양 교과목을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반에 대한 그 체육 과목들 분반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들 일제 정비를 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점수 잘 받는 쉬운 과목들만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핵심 역량의 편중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 그 다음에 교양 교과목에 대한 그 환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과목들은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그런 어떤 절차를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 뭐 우리 앞서도 다른 대학들도 본 것처럼 부경대학도 이제 이 과정을 핵심 역량을 설정했는데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기조 강연했던 분들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들인데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핵심 역량이 제대로 설정되었을까? 그리고 학생 역량들은 핵심 역량을 잘 몰라요. 또 물어보면은.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이 6가지가 뭐니라면 주도적 학습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또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운영은 뭐냐 하면요. 교양 과정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은 나의 교양 과목은 주도적 학습이 이 과목의 핵심적 역량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듣고 난 학생들은 조사를 해보면 주도적 학습이 아니에요. 뭐 학산적 실천 이런 쪽으로 또 높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지금 이 균형 있게 좀 더 맞춰갈 것인가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또 우리 부경대학에서 하고 있는 고민인데 이 부분은 이제 환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하고 다시 그 교양 과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른 핵심 역량을 설정하도록 해가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에 만들고 난 뒤에 한번 지금 시행을 했고 또 그것을 고도화해 가는 작업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적절한 질문들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 질문이 좀 더 틀리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그 고도화 과정을 또 현재 거쳐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물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 역량 이 6개 보면은 뭐 다른 대학도 봤겠지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주도적 학습, 통섭적 사고, 사회적 실천 이제 멋있게 이제 해서 그 골고루 균형된 교육을 지금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핵심 역량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대외적인 어떤 환경 그다음에 부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핵심 역량을 뽑아내고 그것이 핵심 역량이 구체적으로 우리 부경대학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그 과정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더니 코로나와 같은 이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였다 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 과정을 지금 현재 고도화시키면서 이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양 교육 과정은 뭐 이 부분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 과목을 개편을 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핵심 역량, 그다음에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다음에 이 과목이 과연 6대 핵심 역량에 어느 정도의 균형감 있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과목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쭉 저희가 2018년부터 교양 교육 과정을 개편시키기 위해서 걸어왔던 과정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별로 일 안 하다가 2019년도에 엄청 많이 하고 작년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만큼 또 올해 더 해야 되니까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일 텐데 지금 계속 이제 이게 고도화 시켜야 되고 또 환류 과정 다시 점검해야 되고 핵심 역량 측정이 맞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거는 뭐 온고잉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개편을 통해 가지고 6대 핵심 역량 안으로 교육 과정을 전부 균형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경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6대 핵심 역량과 관련된 교양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그래서 교양 과목에 대한 필수 이수 학점도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CQI라고 하는 우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의 수준이 어떤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 학생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교양 과목을 추천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또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경대학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어떤 교양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또 이제 고민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 언론에도 조금 홍보가 되었던 내용들인데 한 과목을 다양한 교수님들께서 또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께서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제에 맞는 여기 보면 이제 집밥 옷, 돈, 술과 관련된 그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다양한 분들께서 강의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고객 수요자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학생 기획 평가단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양 과목에 대한 불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학교에 그렇게 교양 과목이 많은데도 학생들은 우리 듣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것이 그럼 너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너희가 제안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매년 자신들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처음 했을 때 뭐 세상을 만든 건축 이야기, 그다음에 뭐 생명공학 발전, 도태되는 윤리 이런 과목들을 이제 학생들이 듣고 싶어해서 이 과목들을 개설을 했고 이제 요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이제 수요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 분석 해달라. 데이터 분석도 우리 그 자연계 쪽의 학생들 말고 인문계 쪽의 학생들이 우리 인문계 쪽에 맞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과목을 좀 개설해 주세요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 개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만들게 되고 물론 이게 만들게 되면은 과연 이 과목이 어느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가를 또 평가를 해서 그 균형 있게 이 과목들을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 학습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미 다른 대학에서도 다 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완성된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저희도 계속 이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우리 다른 대학들의 다양한 경험들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